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저는 콜롬비아 교육대학원에서 학교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제 첫 브이로그 영상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나의 정신적 건강도 좋고 신체적 건강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설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뉴스를 봤는데 가족과의 갈등이 폭력으로 번져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친누나가 남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어요. 남동생은 누나를 감금하길 원했지만 경찰들은 감금하는 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심리 상담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선 그 어느 관계에서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서로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한마디, 작은 태도, 눈빛 하나로도 갈등이 시작되고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갈등을 방지하고 이미 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받는 심리 상담 교육을 토대로 마음을 여는 대화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적이나 조언은 금물입니다. 2대, 3대, 4대까지 모이는 명절에는 특히나 더 어른들이 조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모두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있는 심리치료사라면 절대로 환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아요. 변화가 정말 필요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나 심한 우울증 환자라도 술을 줄이세요.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세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끊고 싶어요. 담배 가게에 이렇게 무서운 그림들 맨날 봐요. 그런데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그 행동에 내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오는 내적 갈등은 엄청납니다. 밀러와 롤리닉은 이걸 ambivalence, 양면성이라고 불러요. 이 내적 갈등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럴 때 너는 여태 왜 이러니? 담배 좀 바로 끊어. 난 한 번에 끊었어. 너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방어적이게 되고 가족이 나의 적이 됩니다.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일을 해내려면 지원군이 필요해요. 가족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법 2번째, 자율성 존중하기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무작정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 본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지 않은 채로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착취가 전혀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Fromm은 왜 착취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 인생에 대한 경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갈 길을 내가 알아서 끌고 가려는 것이 착취이기 때문입니다. 대화하는 데 있어서 착취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장유유서, 남녀유별 등 많은 질서가 있는데요. 어느 질서의 관계이든 간에 사람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이건 어른이건 낯선 사람이든 내 가족이든 나에겐 완벽한 타인이에요.
인생의 한순간도 그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과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능동적인 듣기입니다. 사람은 모든 감정에서 감정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엄청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뇌 신경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나에게 팍 알려주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지금은 왜 갑자기 짜증이 났을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능동적인 듣기의 목표는 내가 타인이 되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수동적인 활동 같은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표현해줘야 돼요. 사람의 대화는 70%가 비언어적이래요. 관심 있게 잘 듣고 있어. 알려주려면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리고 말이 끝나면 코멘트를 해주세요. 내 감정 말고 그 사람의 감정으로요. 아, 그래서 화가 났구나. 아, 그때 되게 속상했구나. 와, 진짜 재밌었겠다. 이런 코멘트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마음을 여는 대화법 네 번째, 설명과 디테일 요구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친다거나 끊어버리고 나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건 다른 얘기야. 아니면 너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벌써 내려버립니다. 함께 대화하면 즐거운 사람은 끝까지 들어주고 더 말해달라 해요. 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오빠가 또 낚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큰 걸 잡았어? 그걸 어떻게 들고 집에 갔어? 저는 낚시는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신나하고 가족이 화목한 데는 관심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부정적인 톤으로 말했을 때는 그 뒤에 있는 감정을 파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아빠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데 오늘도 식물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막 승질을 내시는 거예요. 오빠가 얘를 가져가더니 말라 죽였다고. 이 아빠의 성질 속엔 어떤 감정이 있는 걸까요? 안타까움도 있지만 자부심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말려 죽지 않는데. 그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빠가 오래 키우신 거예요? 이건 아빠가 심어서 이렇게까지 자란 거야. 여기 두 새끼도 자라고 있어. 저건 어디서 가져온 줄 알아? 지난번 골프장에서 이만한 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 심었더니 이렇게 컸어. 이거 천장까지 키울 거야. 대화는 길어졌지만 기분 좋은 대화가 됐죠? 많은 경우의 갈등은 이해받지 못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마음을 열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가족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심리 상담에서 얻은 4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정말 금방 효과를 보실 거예요. 모두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화목한 가정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